안녕하십니까. 소규모 데이터셋에서의 이미지 캡셔닝 모델 개선 연구를 진행한 김가은입니다. 지금까지는 웹 프로그래밍 위주로 공부하면서 AI 기술에 줄곧 관심은 가지고 있었는데요. AI 관련 연구를 직접 해보면서 AI에 대해 잘 연구해보고자 이미지 캡셔닝 모델 성능 향상 연구를 채택하게 되었고, 또 그 중에서도 눈에 결과가 잘 보이고 실제로 제가 연구를 진행했을 때 제 연구 결과가 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대주제를 정하고 나서 세부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조사를 하다 보니 실제 사내 데이터나 의료용 데이터 등 같이 데이터 수가 제한적인 환경이 실제로는 많이 존재하고, 이 환경에서도 적은 데이터로 최대한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을 개발한다면 실제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로스 펑션들이 사실 학습의 목적과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대부분의 모델들의 학습 목적은 결국 사이다 같은 평가 지표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인데, 실제로 모델들의 로스 펑션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사이다 같은 평가 지표라는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어서 이 괴리감을 줄이면 조금 더 좋은 성능의 모델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직접 연구를 진행하면서 확인했던 모델의 할루시네이션 문제나 아니면 일반화를 못하는 문제 등 같은 기본적인 이미지 캡셔닝 모델만의 문제를 제 모델에서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연구 주제는 CNN과 트랜스포머를 합쳐서 이 모델을 구축하고 가장 성능이 좋은 CNN 백본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 트랜스포머 레이어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은 레이어 조합을 선택해서 우선 기본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 모델의 이미지 캡셔닝 결과를 분석한 다음 장단점을 파악하고 로스 펑션 개선을 통해서 이미지 캡셔닝 성능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델 구조입니다. 제가 사용한 모델은 CNN과 트랜스포머를 합친 모델이고, CNN으로 이미지를 비주얼 토큰으로 변환한 다음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이 이미지 정보를 인코딩해서 트랜스포머 디코더한테 넘겨주면 이 트랜스포머 디코더가 이미지와 이전 캡션을 조건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인풋 이미지로는 배치 크기만큼 세 가지 채널, RGB 채널에 299x299 해상도로 설정했습니다. 저는 CNN 백본을 설정하기 위해서 3개의 모델을 비교를 했는데요. 이 모델을 비교할 때 모두 똑같이 해상도를 299x299로 맞춰서 모델 간의 형평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이미지들은 CNN 인코더로 인풋으로 들어가서 피처 맵으로 아웃풋을 받게 됩니다. 이 피처 맵은 실제 들어갔던 이미지 위드 하이트에서 줄어든 위드 프라임, 화이트 프라임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이미지 피처 맵을 플래튼하고 리니어 프로젝션해서 두 가지의 차원을 한 가지의 차원 S 차원으로 줄이게 되고, 그리고 D 모델 크기만큼 차원으로 바꿔서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인풋 크기와 맞추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차원을 줄이고 D 모델 차원으로 바꾼 데이터를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어주게 되는데요.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이 데이터를 이미 비주얼 토큰으로 만들어서 트랜스포머 디코더에게 전달해주게 됩니다. 이때 트랜스포머 디코더는 실제 이미지 셋 데이터셋에서 가져온 캡션 토큰들과 또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해서 캡션 토큰들의 위치 정보를 합친 이 정보를 같이 받아서 이미지 정보와 캡션들의 정보를 합쳐 새로운 캡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데이터셋은 플리커 8K라고 하는 8092장의 이미지와 각 이미지에 대해 5개의 자연어 캡션이 들어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학습 검증 테스트 세트로 분할해서 80%, 10%, 10%씩 각각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소규모 데이터셋에서의 모델 기능 향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셋이 아닌 소규모 데이터셋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CNN 백본에는 인셉션 V3, 레즈넷 50, 이피션트넷 이렇게 3가지 종류를 비교해서 결국 성능이 가장 좋은 백본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3가지의 백본을 먼저 비교하기 전에 이피션트넷에서의 B0부터 B7까지의 모델을 선정하기로 했는데요. B0 모델의 같은 경우 데이터셋이 작고
복잡하지 않을 때 더 유리한 모델이고 B7으로 갈수록 데이터셋이 복잡하고 더 많을 때 유리한 모델입니다. 실제로 저는 데이터셋을 조그마한 데이터셋을 썼기 때문에 B4 정도에서 가장 높은 사이다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efficientnet 모델별 inference latency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B0에서 B3, B4로 갈 때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가 B7이 갑자기 크게 inference latency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inference latency가 크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사이다 값이 가장 높은 B4 모델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B4 모델을 선정하고 나서 나머지 레지넷과 인셉션 V3도 같이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예상대로 efficientnet이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efficientnet으로 결정한 후 디코더 레이어를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레이어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와 트랜스포머 디코더 레이어 둘 다 조절을 하면서 성능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3개부터 각각 6개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디코더와 인코더의 레이어 수가 커질수록 오버피팅이 잘 되기 때문에 적은 데이터셋에서는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확인해 봤을 때도 3개, 5개 조합이 가장 사이다 점수가 높게 나와서 3개, 5개의 레이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efficientnet B4 모델의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는 3개, 디코더 레이어는 5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캡셔닝을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캡셔닝 결과 다음의 에러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주얼 그라운딩 에러가 가장 큰 확률로 많이 발생하였는데 100개의 테스트 셋 중에서 33개의 이미지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 33개의 이미지들 중에서 중복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표현한 표입니다. 대체적으로 오브젝트 할루시네이션이나 오브젝트 미스클래시피케이션, 파인 그레인드 카테고리 페일리어 등이 많이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멘틱 언더스탠딩 에러입니다. 이는 100개의 데이터셋 중에 21개 정도에서 에러가 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에러의 경우 동작이나 상황을 잘못 해석해서 컨텍스트를 잘 파악하지 못할 때 잘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linguistic realization 에러였는데요. 문법 에러나 단어를 반복해서 생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는 일반화된 캡션이 나온다는 거였는데 이건 100개 중에 6번 정도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캡셔닝 결과를 확인해보면 성공적인 결과의 경우 이렇게 young boy spellishing in the full처럼 실제 컨텍스트와 객체들 그리고 상황을 다 잘 판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의 예시의 경우도 농구인지 축구인지 이런 걸 헷갈리지 않고 농구 유니폼을 입은 상태로 아이가 드리블을 하고 있다라고 자세하게 잘 표현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오브젝트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뒤에 있는 초록색 풀을 그린 토이라고 잘못 판단한다던가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유리병을 컵이라고 잘못 판단한다던가 색깔 자체를 어트리뷰트 에러로서 보라색인데 그린으로 판단을 한다던가 또 아예 없는 객체를 만들어서 아이가 베이비를 홀딩하고 있다고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현재 제 데이터셋에 보면 아기 있는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데이터셋에 너무 오버피팅이 돼서 그렇다고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액션 자체를 잘못 이해해서 도그가 누워있는 게 아니라 러닝하고 있다고 잘못 해석을 했고요. 또 아예 문법 오류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피티션 문제도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개선 목표는 비주얼 그라운딩 에러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에 전반적인 감소를 목표로 두었고 그리고 특히 없는 객체를 만들어내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나 객체의 세부 특징을 잘못 묘사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동작이나 상황을 맥락 정보를 이용해서 사람처럼 인식할 수 있도록 맥락 정보 분석 능력을 개선해야만 이 지금 객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더욱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캡션이 너무 일반화되지 않도록 주요 정보를 보존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세 번째 개선 목표를 잡고 다음에 개선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먼저 클립 기반 그라운딩 로스인데요. 비주얼 그라운딩 에러를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오브젝트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에 개선안을 채택했고, 두 번째로 SCST 기반 로스로 학습 목표와 테스트 목표를 간격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캡션 결과가 사람이 만든 것과 같아지게 컨텍스트를 잘 읽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클립 기반 그라운드 로스 펑션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클립 같은 경우는 오픈 AI에서 만들어낸 모델인데 일반적인 이미지 캡셔닝 모델과는 다르게 이미지와 텍스트를 공통의 의미 공간에 맵핑해서 두 정보가 의미적으로 얼라인되도록 학습한 모델입니다. 따라서 이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정량화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더니 클립 자체가 시각 언어적 표현이 이미지 캡셔닝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이 있었고, 이 클립 자체를 티처로 써서 스튜던트를 학습한 모델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클립 모델을 티처로 사용해서 제 모델을 이미지 캡셔닝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미지 인풋을 제 스튜던트 모델도 돌리면서 동시에 병렬적으로 티처 모델, 클립 모델을 같이 돌리면서 이 티처 모델에서 로스를 뽑아서 제 스튜던트 모델한테 로스를 먹이는 식으로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SCST 같은 경우는 모델이 뽑은 전체 문장에 대해서 사이다 점수를 리워드로 쓰고 그걸 최대화하도록 학습시키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SCST 모듈 자체를 두어서 사이다 모델의 예측과 내 모델의 예측의 차이로 리워드를 주면서 강화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제 모델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의 로스 펑션의 문제는 다음 단어에만 관심이 있고 전체 맥락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이를 클립 로스 펑션을 주면서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튜던트로 준 제 모델과 티처인 클립 모델이 이해한 이미지의 차이를 분석해서 이를 로스로 두고 다음과 같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클립 모델의 로스를 붙여 백프로파게이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람다 클립을 조절하면서 최고 성능을 찾아보았습니다. 또 SCST 로스 펑션은 기존의 사이다가 어떻게 리워드를 측정하는지를 파악한 다음 크리틱 캡션과 샘플 캡션의 리워드를 계산해서 이 리워드의 차를 가지고 어드밴테이지를 계산했습니다. 이 어드밴테이지로 로스를 다음과 같이 재정의해서 좋은 샘플은 강화를 시키고 나쁜 샘플은 페널티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랑 이 SCST 로스를 더해서 문장의 사이다 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함수를 개선했습니다. 함수를 개선해본 결과 클립 로스 펑션에 붙인 i는 사이다 점수가 54에서 56으로 살짝 증가했고 SCST를 붙인 모델은 오히려 조금 사이다 점수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클립 로스 펑션을 붙인 모델을 보면 이전에 확인했던 문제가 있었던 캡션은 그린 토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잘 개선이 되었고요. 아까 확인했던 또 다른 문제 있었던 캡션의 경우도 레드컵을 드링크로 잘 판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베이비를 없었는데 있다고 말했던 캡션도 실제로는 이제 베이비를 없앤 방향으로 변화를 했고요. 아까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전에 문제 있었던 캡션들도 핑크 보틀 오브 워터이라고 없는 객체를 만든 거에서 실제로 이 객체를 없앤 잘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Man and Woman에서 4명의 사람을 2명으로 표현한 것에서 그룹 오브 피플로 더 정확한 캡션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비교해보면 기존의 모델은 비주얼 에러가 33개, 시멘틱 에러가 21, 링구스틱 에러가 10개였다면 제가 수정한 클립 모델은 비주얼 에러가 31개, 시멘틱 에러가 19개, 링구스틱 에러가 13개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8,000개의 소규모 데이터셋에서 CNN 플러스 트랜스포머 모델의 성능을 개선한 결과 클립 그라운드 로스 펑션을 선택했을 때 사이다 스코어 점수가 54에서 56으로 수치가 올랐고 캡셔닝 결과를 확인했을 때 특히 오브젝트 할루시네이션,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등의 판단 오류가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 오류가 증가하기도 했고 지나치 일반화의 경우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해보면 클립 자체가 이미지 텍스트의 의미가 얼마나 같은지 정합성을 학습하는 모델이라서 객체의 행동이나 객체를 잘 맞추는 그 정확성은 크게 강화되지만 문법이나 문장 구조, 서술적 표현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문법 부분이나 캡션이 얼마나 일반화됐는지에 대해서는 개선 효능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플리커 8K 데이터셋은 문장 구조 자체를 학습하기에는 너무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디코더가 문법 구조를 습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클립로스는 시멘틱 얼라인먼트를 개선을 했지만 링구이스틱 퀄리티는 제한적으로만 개선하거나 오히려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SCST 코드의 경우 오히려 성능이 떨어졌는데요. 이는 코드의 딕테치의 부재로 성능 저하가 일어났다는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SCST 리워드를 설계했을 때 그리디는 베이스라인이기 때문에 상수화를 해서 변치 않게 해야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해당 처리를 하지 않아서 그리디 값이 움직이면서 제대로 연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코드를 수정해서 이에 대한 디테치를 적용하면 다시 연구했을 때 성능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추후에는 클립과 SCST의 로스를 모두 합쳐서 실제로 이 두 로스 펑션을 합쳤을 때 효과가 더 뛰어난지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다 값과 더불어 사람이 직접 캡션을 분석하면서 평가를 진행했고 그래서 결론을 지었는데요. 추후 스파이스 값 등 다른 평가 지표도 같이 측정을 하면서 캡션의 의미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도 추가한다면 의미 있는 논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